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문장이 이해되지 않아서 멘붕이 오는 경우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첫 문장을 놓치면 문제 풀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지죠. 자, 이번에는 실전에서 이렇게 긴 첫 문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기출문장 들어갑니다. 가시죠. 자, 실제로 이렇게 긴 문장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20학년도 9월 24번 제목 문장이었었고요.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이것도 꽤 힘들었던 문제였었죠.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이 문장 보니까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사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하나, 그 다음에 또 주어 하나, 그리고 또 주어 하나, 그리고 또 주어 하나, 그리고 또 주어 하나. 자, 주어가 무려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as가 있고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 구조는 뭐 이 정도로 뜯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중요한 정보, 중요한 정보를 결정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 말부터 처음부터 무지하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나왔죠. 자,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를 나타내는 건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18세기인지 19세기인지 19세기 초인지 말인지 우리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에 그랬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전공자가 아닙니다.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정보만 취합해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활기부족이 나왔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노쇠한 사람들로부터 찾아지는 활기부족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고립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위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자꾸 매달리는데 어디에 매달리냐면 과거에 자꾸 집착을 한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관심이 없대요. 뭐에 대해서? 세계적인 어떤 일들에 관심이 별로 없대요. 자, 그럼 여기서 가지고 가야 될 거는 필요 없죠. 다 가져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집착 정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흥미 없다. 자, 이것이 특징적으로 중요하지 않죠. 대표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s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활기 부족과 고립과 그 다음에 위축과 매달림과 관심의 결여가 어떤 걸로? 증상인 것으로 표현된대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 여기서도 이제 증상이 나왔습니다. 자, 증상이 중요할까요? 어떤 증상인가가 중요할까요? 그쵸? 노쇠가 중요한 거죠. 그죠? 여기서는. 증상은 그다지 중요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이런데 이제 몰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자꾸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사회적인 수치랍니다, 이게. 자,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러한 노쇠, 활기 부족부터 쭉 모든 이 단어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다? 어차피 피할 수 없으니까 있겠죠. 있는 증상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화, 같은 표현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뇌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밑에 문장에 가서 여기서 어떤 걸로 인해서 중요해질지 모르니까 뇌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노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활기 부족, 그 다음에 고립, 그 다음에 매달림. 이게 과거죠. 집착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관심의 결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노쇠한 걸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게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거랍니다. 이게 뇌와 관계가 있대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거 말고 더 정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쵸?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 이게 이렇게 긴 지문을 언제 다 이거를 읽고 그 정리하고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렇게 말로 해서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신다면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샤프나 연필로 쭉 꺼가면서 중요하다 싶은데
동그라미를 치고 쭉쭉 가고 한다면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장이 제대로 안 읽혀가지고 몇 번씩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 아예 한 번 처음에 읽을 때 제대로 읽고 정리를 이렇게 하고 나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글로 정리를 해야 되나요 싶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업할 때 보면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학생들한테 처음에 이렇게 한글로 적어보라 그래요. 이렇게 읽고 정리를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면 이게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보만 봐도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은 거죠, 그죠? 요 정보만 봐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아, 이게 어떤 내용이었지?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해주는 그러한 전략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한글 있죠, 한글.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그러한 글들은 이미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읽으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중요한 정보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다를 판단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영어 같은 경우에, 외국어 같은 경우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좀 어렵다, 좀 중요해 보인다, 좀 이게 좀 중요한 표현일 것 같다, 이런 단어들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심птom 같은 이런 표현들 있죠. 그죠? 증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증상이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 문장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 중요한 단어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연결고리들은 이렇게 눈에서 일단 조금 없애다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것만 정리하면은, 아, 이게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빠르게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화이팅!